조상은 잘 받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생일 차려드리잖아요. 죽은 다음에 생일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차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 세상 구경을 해주게 했는데 그거 1년에 한 번 못 지내요?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해요,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저 계룡산 올라가려면 얼마나 땀을 흘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하는 것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드니까 못하겠다. 여기에 벌써 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5개 써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은 재산을 지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짐승은 안 지내도 돼요. 이름 있는 뭐 종갓집 가면은 제사 음식이 요즘 먹지도 않은 음식을 올려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닭을 머리 있는 채로 머리도 그냥 있는 채로 이거 올려요. 또 거기 보면은 못 먹을 것도 많아. 요즘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 음식을 누가 먹어요. 지금 만약에 제사가 생긴다면은 지금 음식을 올릴 거 아니에요.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당시에 올렸던 음식을, 옷을, 집을 끝까지 지금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운막에 살았다고 초계집에 살았다고 지금도 계속 초계집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양반가에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불교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날 그 음식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음식을 그대로 올리라는 거예요. 많이 올릴 필요도 없어요. 성이에요. 그리고 올리고서 그대로 물려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올리고, 커피를 좋았으면 커피도 올리고, 저 양반가에서는 커피 안 올려요. 피자도 올리고 통닭도 올리고 그냥 맛있는 거 사다 놓고서 올리고서 철하고 먹으면 되는 거. 귀찮을 게 뭐 있어요. 그걸 귀찮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세수를 해야 되듯이 반드시 제사도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든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산소를 캐느냐고 난리요 지금. 온 산이 그냥. 그저께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10대 명이 모였어요. 헌법학 교수요 또 뭐. 근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목장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딸만 셋이요. 그러니까 내 다음에 뭐 원룸도 없고 내가 끝인데 그 뭐 산소하면 오겠느냐. 그러니까 수목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뭐 말이 많아.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사든 생일상이든 내 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어마하게 뭐 빚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된다. 과거 얘기하지도 말고 미래 얘기도 하지 말아라. 오건 안 오던 내일도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산소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러면 캐가지고서 화장을 해가 다시 묻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친구가 물으니까 또 이 교수가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는 또 그냥 쉽게 누가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목장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 시대에 봉분을 쓴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조상을 위해서. 그럼 후손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자연으로. 공이에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손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산소로 쓰면 그것으로 캐지 말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캐가지고 화장을 해서 낙골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산소에는 안 오는데 낙골당이 오겠어요? 수목장에 올 것 같아요?
거기도 안 오는 거예요. 내 다음에 안 오는데 오고 안 오고 이제 지 책임이고 안 와도 좋고 와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화장해서 옮길 필요가 왜 이중에 일을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TV에서 뭐 봤겠지만 저 티벳이란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저 정육점에 가면 살하고 뼈하고 다 이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살을 갖다 이 바위돌에 올려놓으면은 까마귀들이 뭐 독수리 새가 와가지고 물고 가요. 그냥 막 새카맣게 몰려와요. 그걸 새조자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독수리가 까마귀가 그걸 먹고서 저 극락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안내해가지고서. 인도는요 풍장이라고 그러고 임장이라고 돼. 수풀임자, 임장, 바람, 풍자, 풍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화장을 해서 매장을 했는데 인도는 저 어디 산골짜기 하나에다가 사람이 죽은 게 그냥 갖다 놔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그럼 다음 사 또 갖다 놔. 나는 뼈가 이마에 이래 그냥 막. 그걸 풍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또 장사를 지내는 거 거기는. 저 전라도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초분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구덩이 같은 거 이렇게 파고서 그 안에 나무 같은 거 걸쳐놔요. 이렇게. 그 안에 놓고는 3년이 지나면은 비도 맞고 다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만 갖다 이렇게 산소에 묻어요. 왜 이중으로 했는지 몰라. 자꾸 그것이 예법이에요. 거기에. 저 에스키모, 알래스카 뭐 이런데 한대 지방에 가면은 거기는 장작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될 거예요? 나무가 없는데. 그게 화장을 못 하고. 또 만약에 땅에 얼음을 파고 흙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눈 속에 사는 거지. 눈 속에다가 사람을 묻으면 온 천지가 시신으로 꽉 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의 체온이 식으면은 그 곰이 안 먹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저 곰인데 갖다 주면은 곰이 먹으면 뭔데도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건 짐수자 수장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 가면은 또 저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고기를 잡아먹고 죽으면 내 몸을 또 고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신은 남겨둬도 이게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신으로 꽉 찰 텐데.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럼 티벳이 왜 세조자 조장을 해냐? 흙이 없어요. 파묻으려고 해도 흙이. 밥이 천지인데 어떻게 묻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 법이 나온 거예요. 어떤 좋은 데로 이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산소인데 요즘에는요 매장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건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 땅에 산소가 뭐 많아져서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못 하는데 이제 100% 화장이에요. 이제 산소 안 써요. 그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 봉군도 안 해요. 평장하고 이래지 가루 갖다 이렇게 하지. 제일 좋은 거는 한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지에서 싸가지고서 그대로 놓으면 그냥 자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화장을 해가지고 뭐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생들이 그랬다니까. 살아서 상투도 없고 죽어서 무덤도 없는 놈들이라고 중을 욕했다니까. 이렇게 자기는 살아도 상투가 있고 죽어도 산소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다 돌아가야지. 그래야 깨끗한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수목장이 좋으니 뭐 매장이 좋으니 그거는 성이에요. 다 어떤 것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연으로 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은 따지지 말고, 그러나 사과배는 나도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사과배는 올리고 그 대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올리고 그냥 절하고 나서 둘러 앉아 먹으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없어.
이게 죽어가지고는 막 냄새가 나니까 이웃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뭐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죽은 지가 1년 전이요. 뼈만 남아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은 살아서도 만날 일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안 되겠어요, 우리 형제간에. 맨날 남들만 하고 살잖아요. 그럼 만남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사촌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논사훈련도 그 소변 보다가 옆에서 이렇게 뭐 같은 이시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사촌 형 동생이더래. 예?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보니까 형을 매 원망을 해. 제사를 그렇게 지내면 되느냐고. 응? 안 좋은 얘기를 해. 근데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뭐 그냥이 죄를 지었느냐. 응? 아, 형이 안 지내면 내가 지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또 형하고 왼수지간이요. 그거 안 갈 거야. 그러면 형이 지내든 말든 내 할 도리를 해야 되니까 지내라 이거요. 뭐 막내 아들이건 10번째 아들이라도 지내라 이거요. 안 가면 지내라 이거요. 그 지내야지 그 아들로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정을 들여가 정성으로 키워줬는데 그게 배은망덕이요. 그 도둑이라는 게 물건 훔쳐가지고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안 갚으면 그것도 도둑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태어나게 해줬는데 은혜를 안 갚으면 그 도둑놈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빚을 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베풀고 살아야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남 탓하지 말고 무조건 지내라. 뭐 가면은 괜찮겠지만은. 아니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면은 각자 지내라 이거요. 아니 미국에서 멀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해건 안 해건 내가 못 가면 내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말이에요.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10집에서 지금 10집에 다 오는 거예요. 뭐 형이 지낸다고 뭐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부모도 좀 미운 자식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또 아무리 잘 지내도 아니 내가 지내야지. 누구든지 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못 가면은 손자라도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갈 때는요 반드시 미리가 도와주던가 돈을 20만 원이건 뭐 많으면 50만 원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서 밥만 먹고 와. 돈도 한 번 안 내고. 형이 그 지낼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도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형 집에 가서 반드시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형수도 이뻐할 거 아니요. 좀 잘 차리고 맞아 밥만 나쁜 말로 처먹고 가는데 그 뭐가 이뻐서 잘 차리겠어요 이거. 오는 게 왼수지. 이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식사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식사라는 말이 밥식자 일서자예요. 그냥 밥 먹으라 이 소리가 아니라 명령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돼요. 이 밥을 먹으면은 반드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이고 제사가 뭐 5개도 되고 뭐 많은 집은 뭐 10개 있나 모르게 뭐 하여튼 힘들다고 합치면 좋겠다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삿날마다 지내면 좋겠지만 힘들다면은 한 번은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면피 자식의 면피를 하려면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하려면은 서로 바쁘니까 힘드니까 날짜를 정해서 생일상을 땡겨서 하듯이 주말로 아니면 형제가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택해서 미리 해라. 그 환갑잔치도 미리 하듯이 미리 날짜를 정해가지고 해라. 난 그래요. 한 번만 그럼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할머니도 있고 예를 들어 아버지 엄마 뭐 다 있는데 누구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이 남자 아니요. 그래도 한국에는 어쨌든 어머니가 아무리 이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 나를 위주로 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아들 할 때 오는 거예요. 예? 또 손자도 할아버지도 보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삿날 위주로 해서 하되 그것도 날짜가 또 주중이면 땡겨서 주말로 해도 좋다.
그러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온다.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뭐 훈련을 갔다거나 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라도 밤이라도 낮이 안 되면은 이 절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 산소를 향해서. 그게 또 제사예요. 이게 어떤 분이 술이 채가지고 사과 한 개만 가지고 왔어요. 밤에 그것도 딱 한 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내줬어요. 참 성의가 참 아름답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안이 우환이 들끓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애들도 말을 안 듣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을 보니까 저 집 왜 잘 되나 하면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줬거든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집이 잘 됐어 지금. 그것도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이 조상은 어쨌든 제사를 잘 지내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은 내 아들이 지내겠느냐 이거요. 나도 귀찮아도 안 했는데 내 아들님이 오겠느냐. 이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옛날에는요. 제사 때문에 양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제사밥 먹으려고. 근데 내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지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대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식을 안 낳는다니까요.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류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꾸 씨앗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무예요 그거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런 불행한 일까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여 김씨 집에 며느리가 손자를 낳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개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호적에 뭐 성이 달라서 애가 뭐 상처를 받는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어. 이제 바꾸도록. 이 집에서는 손자를 뺏긴 거예요. 김씨인데 박씨가 돼버려서 저기 가가지고 엄마 따라가지고 그냥 그 집에 살아버렸어. 멀쩡한 태가 끊으면 손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완벽한 법은 없다는 겁니다. 예법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법대로 해다가 세상 망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완벽한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제사도 잘 지내고 자손도 잘 번성을 해서 명문가가 됩시다.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